미진이 쓰러지는 모습에 사람들의 환호가 비명으로 변했고 나는 미진의 몸을 붙잡고 서서 잘 나오지도 않는 소리로 외쳤다. 나 피곤해. 그만 가고 싶어. 프로포즈 계획은 완전히 망가졌다. 미진은 급격히 침울해했고 몰래 눈물까지 보였는데 나는 그걸 그저 모른 척할 수밖에 없었다. 여자친구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계획했던 것들이 결국 그 반대의 결과를 낳았다니. 나는 미진을 아는 채 최고급 호텔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도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에 손잠에서 깨어나자 새로운 계획이 필요하다는 절실함에 마냥 누워있을 수가 없었다. 나는 룸서비스를 시키고 내가 없어서 혹시 놀랄지도 모를 미진을 위해 메모를 남긴 후 막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 홍콩의 분주하고 복잡한 거리를 달렸다. 겉으로만 보면 미진에게는 우리 관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다. 하지만 미진은 내가 뭔가 감추고 있다는 걸 알고 나는 섣부르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을 수가 없었다. 일단 한국에 가서 계획을 다시 세워보자고 결심을 하고 나선 길. 룸서비스로 주문한 스콘은 좀 먹은 것 같지만 조식을 먹는 모습을 보니 여전히 입맛이 없어 보이는 미진이 너무 신경 쓰였다. 공항 라운지의 기내에서 미진의 입맛을 돋구게 해줄 뭔가를 먹을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하다가 우리 같은 여행객 커플을 보았다. 서현이었다. 오래 사귀었고 서로를 상처낸 채 헤어진 전 여자친구 서현. 나와 헤어지고 금방 결혼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남편과 함께 여행을 온 모양이었다. 세상은 내 생각보다 넓지만 운명이란 때론 짓궂은 장난을 치기 마련이니 한 번쯤 우연히 마주칠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은 해봤지만 이런 식일 거라는 데까지는 예상이 미치지 못했다. 멀찍이서 보아도 서연은 달라진 데가 별로 없어 보이긴 했지만 서연의 남편이라는 사람을 보니 불쾌함과 동정심이 동시에 올라왔다. 서연의 남편은 내 얼굴과 체형을 그대로 빼닮은 듯 했다. 심지어 그는 내가 서연을 만날 때 그녀가 주로 세팅해준 옷차림까지 하고 있었다. 서연과 헤어진 후 그녀의 취향이 빠져버린 지금의 내 상태가 그나마 다행으로 여겨졌달까? 차림새만 다를 뿐 모르는 사람이 본다면 그와 나를 헷갈려 할 수도 있을 것만 같았다. 나는 서연이 결혼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그저 그녀가 빨리 결혼을 하는 게 목적이었다고 생각했지만 나에 대한 집착과 복수심이 얽혀 있다는 사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오빠? 선우 오빠? 나는 서연과 그의 남편에게 쏠렸던 관심을 끊어내고 미진과 자리를 뜨려 했지만 때를 놓치고 말았다. 오랜만이네? 서연은 예의 그 자신감이 지나친 표정으로 내게 손을 내밀었다. 일부러 왼손을 내민 걸까? 그녀의 손가락에 불편할 정도로 보이게 알이 큰 결혼 반지가 번쩍이고 있었다. 그래, 오랜만이다. 여행 온 거야? 나도 우리 신랑하고 쇼핑 좀 할까 하고 온 거야. 그래, 결혼해서 잘 산다는 소식은 들었어. 좋아 보이네. 내가 당장 서연에게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파악하기가 어려웠지만 결코 반가움이나 걱정을 덜어낸 듯한 안도감은 아니었다. 나는 서연이 전혀 반갑지 않았고 그녀가 결혼을 했고 잘 살고 있다고 시위하는 것처럼 보이는 태도에 기가 질렸다.
서연과 사귈 때는 왜 서연의 이런 모습이 거슬리지 않았을까? 늘 과시하고 증명하려는 성미가 왜 보이지 않았을까? 역시 쌍둥이들의 말대로 내가 서연에게 열정이 없었기 때문일까? 돌이켜보면 나는 큰 문제 없는 사귐을 대체로 예측 가능한 관계라서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나는 여전히 나를 비난하는 의도를 가득 담은 서연의 눈빛에 반박하듯 미진의 허리를 감아 끌어당겼다. 그녀와의 관계를 끝내기로 한 결정까지 포함한 나의 모든 선택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던 서연에게 그 선택이 나를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는지 보여주고 싶었다. 그치, 오빠는 그런 사람이었지. 결혼은 무슨? 서연과 헤어질 때 그녀는 내가 그 누구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할 거고 결혼 역시 나의 것이 아니라고 못 박듯 말했다. 서연은 사랑과 결혼은 정상의 범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잘못된 판단을 일삼는 나 같은 사람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서연아, 나는 그냥 너를 사랑하지 않은 거야. 이 여자를 만나기 전에는 나조차 그걸 몰랐던 것뿐이고 나는 결혼 얘기가 나오자 잠시 뜨끔했지만 새삼 내가 미진과의 결혼을 평생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얼마나 원하는지 깨닫고 있었다. 야, 너 뭐하냐고. 서연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다만 소유한 남자와 살고 있었다. 울며 불며 나와의 헤어짐을 인정하지 않고 매달렸던 서연을 안쓰럽게 여겼던 때가 없지는 않았고 지금은 형편없는 남자와 결혼한 그녀를 더 동정해야 할 때인 것 같았지만 내게는 서연에게 쓸 감정의 조각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서연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인생을 살았을 뿐이었다. 지금 내 여자 말고 내가 안쓰러워할 대상은 하나도 없었다. 뒤에 남겨진 채 마음의 짐처럼 거대한 가방을 끌며 남편의 뒤를 서둘러 따라가는 서연을 보며 나는 미진을 아는 손에 더욱 힘을 주었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을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누가 뭐라든 세상이 나를 어떻게 방해하든 상관없어. 오늘이고 지금이었다. 조금이라도 빨리 미진에게 청혼해야 한다는 결심이 굳어지자 지체할 이유가 더 이상 없어졌다. 미진아, 응? 왜? 선우씨 왜 그래? 나 진짜 자기한테 너무 미안한데 나 지금 꼭 해야겠어. 나는 어리둥절한 미진의 얼굴을 외면하며 백팩에 깊숙이 묻듯이 숨겨두었던 민트 컬러의 반지 박스를 꺼내들었다. 금방이라도 숨이 막힐 것만 같아서 크게 숨을 들이쉬고는 나는 미진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어 앉았다. 얼굴이 빨개진 채 입을 틀어막고 선 미진에게 나는 반지 상자를 들어 올려서 열어 보였다. 미진아, 원래 여기서 하려던 건 아니었는데 너무 타이밍이 안 맞았어. 진짜 분위기 좋은 데서 하고 싶었는데 근데 나 정말 너무 진심이야. 지금 말하지 않으면 못 견딜 것 같아서 더 기다릴 수가 없었어. 나 진짜 너무 이상해 보이겠지만 이런 나라도 그러니까 나랑 결혼해 줄래? 미진의 대답을 기다리는 나는 점점 더 숨을 쉬기가 어려웠고 걷잡을 수 없이 손이 떨렸다. 제발, 제발, 자기야. 미진이 나의 간절한 바람에 응답하듯 마침내 나처럼 떨리는 손을 내밀었을 때 나는 왈칵 눈물이 솟아나려는 걸 간신히 참아냈다. 나는 미진의 왼손 네 번째 손가락에 미끄러지듯 반지를 끼워 넣었다. 커플링을 끼워줄 때와는 다른
비로소 완전해진 기분으로. 결혼할래. 자기랑 평생 살래. 나도 그러고 싶어. 사랑해, 선우씨. 나에 대한 사랑을 말하고 나와 함께하는 평생을 말하고 기꺼이 나와의 결혼을 약속하는 미진의 입술에 지금 키스하지 않으면 나는 죽을 때까지 나를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다. 미진을 아는 내가 미진의 입술을 찾아 내려가던 그 황홀하고 완벽한 순간에 내 품에서 미진의 몸이 푹 꺾였다. 미진이 쓰러지는 모습에 사람들의 환호가 비명으로 변했고 나는 미진의 몸을 붙잡고 서서 잘 나오지도 않는 소리로 외쳤다. 사람 좀 불러주세요. 앰뷸런스 좀 119 제발 빨리요. 누구든 좀 도와주세요. 내가 조심스럽게 내 재킷을 뭉쳐서 미진의 머리를 받치게 하고 바닥에 누이는 동안 119를 눌러 응급 상황을 알리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약혼 반지를 낀 미진의 손은 차가웠고 완전히 덮인 눈꺼풀과 속눈썹은 떨림조차 없이 고요했다. 어떻게 세상이 아직도 끝장나지 않은 걸까? 나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다. 미진은 앰뷸런스에서 의식을 되찾았다. 하지만 뭐 때문인지 자꾸만 잠에 빠져들었고 무의식과 잠 사이에서 위치를 정하지 못하는 듯 했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 비몽사몽한 상태로 간혹 눈을 떠서 나를 보고 내 손을 잡은 손에 힘을 주는 그녀를 나는 안심시키려 재차 말을 건넸다.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검사만 하고 우리 금방 집에 갈 거야. 미진의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나는 속이 타들어가다 못해 지옥을 헤매는 기분이었다. 진짜 세상이 끝난 거 아닐까? 미진을 잃는 끝없는 고통이 나의 지옥인 건 아닐까? 미진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거라면, 이 여자를 잃게 된다면 내 인생에서 남은 건 대체 뭘까? 보호자님? 네, 저요. 검사 결과 나왔나요? 이 사람 괜찮은가요? 네, 뭐 보기에 따라서는. 안경의 렌즈가 흐릿해 보일 정도로 더럽고 며칠째 감지 못했는지 떡진 머리를 하고 있는 남자 의사는 애매한 대답을 그것도 대수롭지 않은 투로 내뱉었다. 문제가 뭐죠? 크게 아프거나 뭐 그런 건 아니죠? 제발 그런 게 아니라고 말해주길 바라며 나는 아프도록 손을 쥐어짰다. 병은 아니에요. 네? 아니라고요? 진짜죠? 병 아닌 거죠? 병이 아니라면 대체 뭐길래 이토록 뜸을 들이는 걸까? 임신하셨네요. 네? 임신이요? 나도 모르게 내질렀던 소리 때문에 응급실 사람들의 눈이 모두 내게로 모아졌다. 네, 임신 때문에 지금 컨디션이 안 좋은 건데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신 것 같네요. 의사는 말끝을 올리며 비난의 눈빛으로 나를 쏘아보았다. 하긴 임신한 여자의 스트레스 원인이 대부분 남편이나 남자친구라고 생각하면 합당한 비난일 수도 있었다. 안 그래도 나는 미진을 너무 혹사시킨 건 아닌지 내내 자책하는 중이었다. 좀 쉬시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지금은 몸이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자꾸 잠이 오는 상태인 것 같으니까요. 바로 댁에 돌아가시면 됩니다. 자세한 건 산부인과 가셔서 진료 받아보시고요. 산모가 고령이시니까 스트레스, 과로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손가락을 세우며 내게 당부가 아닌 지시를 내렸던 의사가 가운 자락을 펄럭거릴 정도로 재빨리 돌아설 때까지